2014년 피트 기출문제 17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그린 가는 흑체 표면에서 방출되어 크기가 일정한 구멍을 통과한 빛의 세기를 파장에 따라 측정하는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에서 흑체의 절대 온도를 T1과 T2로 하여 얻은 빛의 세기를 파장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흑체 온도가 T1, T2일 때 측정된 빛의 세기가 최대인 파장은 각각 람다1, 람다2이며 람다1 대 람다2는 3대 4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흑체 실험입니다. 흑체 실험은 현대물리에서 유명한 실험이죠. 그래서 정식 제목은 1번 흑체 복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흑체 복사가 뭔가 하면 흑체는 모든 파장의 빛을 흡수하고 모든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것을 흑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빛을 방출하는 것을 복사라고 하죠. 그래서 흑체 복사는 모든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흑체에서 복사되는 빛을 실험을 통해서 조사해 보는 게 흑체 복사입니다. 자, 그러면 실험 결과도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파장별, 그렇죠? 여기가 파장축이고요. 파장별 빛의 세기, 그래서 방출되는 파장별 빛의 세기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게 흑체 복사 실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확인하고 넘어갈 게 이거죠. 흑체 복사 실험은 흑체한테 구멍을 뚫습니다. 왜냐하면은 구멍 안에서 나오는 복사가 정확한 흑체 복사가 되기 때문에 얘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보통 일반적인 실험은 흑체에다 구멍을 뚫어서 이 구멍에서 나오는 복사된 빛을 측정기에서 측정하는 게 흑체 복사 실험이다. 그래서 유명한 실험을 이제 요 그림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고요. 자, 이쪽 부분을 봅시다. 자, 첫 번째, 이제 측정된 빛의 세기가 최대인 파장을 우리가 파장 맥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흑체 복사에서 정말 유명한 공식이 이거죠. 파장 맥스는 온도에 반비례한다. 이게 빈의 법칙이라고 하는 흑체 복사 실험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흑체 복사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물어봅니다. 그러면 파장 맥스를 여기서 찾아봅시다. 파장 맥스가 뭔가 하면은 빛의 세기가 최고인 곳을 찾은 다음에 거기서 선을 아래로 쭉 긋습니다. 그러면 파장이 나오겠죠? 이 파장이 파장 맥스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파장 맥스를 찾는 법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빛의 세기가 최대인 곳을 찾아서 요점에서 선을 아래로 그으면 그때의 파장이 파장 맥스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파장 맥스가 람다1, 람다2죠? 그리고 온도가 T1일 때 T2이죠? 그러면 이거를 빈의 법칙에다 적용시키면 첫째, 파장 맥스가 몇 대 몇인가 하면 3대 4라고 해줬죠? 그래서 파장 맥스가
3대 4라고 했습니다. 그럼 온도는 몇 대 몇입니까? 그러면 온도는 4대 3이 되겠죠. 그래서 T1의 온도는 4고 T2의 온도는 3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깔끔하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흑체 복사 문제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기억은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았고요. 자, 니은 T1인 흑체에서 나온 파장 람다 1인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T2인 흑체에서 나온 파장 람다 1인 광자의 한 개의 에너지보다 크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살짝 함정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T1인 흑체에서 나온 파장 람다인 광자 한 개 하고 T2인 흑체에서 나온 파장 람다인 광자 한 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어디서 나왔든지 간에 빛은 파장 람다인 빛이에요. 맞죠?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3번 자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어떻게 적습니까? 그러면 에너지는 HF는 H 람다분의 C에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공식이고 공식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에너지는 H 곱하기 람다분의 C인데 흑체 1번에서 나왔던 2번에서 나왔던 파장이 람다 원인 광자 한 개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람다 원이라고 적고요. 파장은 어차피 같죠. 그리고 얘는 빛의 속도 상수, H도 상수. 그러면 얘는 동일하다. 그래서 어느 흑체에서 나왔던 파장이 동일한 같은 빛이니까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같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디귿이 이제 중요한데 별표 읽어볼게요. 온도가 T1일 때 람다 제로에서 측정되는 단위 시간당 광자의 개수는 온도가 T2일 때 람다 2에서 측정되는 단위 시간당 광자의 개수와 같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광자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시간당 광자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한번 꼼꼼하게 분석해서 보기 위해서 봅시다. 첫 번째 조건을 정확히 따져야겠죠? 온도가 T1일 때 람다 제로에서 측정되는 그 다음에 온도가 T2일 때 람다 2에서 측정되는 이거는 이제 그림에다 표시해 봅시다. 그러면 지우고요. 봅시다. 이 그래프에서 온도가 T1일 때 람다 제로에서 측정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람다 제로에서 측정하면 이렇게 올라가서 옆으로 쭉 가면 I 제로가 측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T2일 때 그렇죠? 람다 2에서 측정되는 그러면 람다 2를 이렇게 표시하고 선을 그어서 옆으로 쭉 가면 여기도 측하죠? 또 I 제로네요. 그래서 얘도 I 제로가 측정이 되네. T2일 때도. 그래서 뭐가 측정이 됐는가 하면 빛의 세기를 측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로 가서 그러므로 이 문장은 4번 T1일 때도 I 제로가 측정이 되고 T2일 때도 I 제로가 측정이 됐다. 근데 파장은 람다 제로하고 람다 2래요. 그러면 람다 제로가 더 크죠? 그래서 람다 제로라는 큰 파장을 사용해서 측정을 했고 얘는
람다2라는 작은 파장을 이용해서 실험한 결과이다. 그리고 빛의 세기를 측정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분석해서 적었으니까 이제 공식을 생각해 봅시다. 빛의 세기는 원래 공식이 이렇게 빛이 있을 때, 여기서 나오는 빛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것이 기본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빛의 세기는?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빛의 세기 I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잠시만요. 어차피 살짝 설명을 해야지 이제 공식을 정확히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살짝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빛의 세기 I는 첫째, 이 부분을 통과하는 빛 전체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빛 전체 에너지를 이제 면적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한 점당 에너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시간당, 매 초당 에너지가 얼마가 지나가는지를 생각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이 빛의 세기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을 S라고 하면, 자, 빛의 세기 공식은 첫째, 요 점을 지나가는 전체 빛의 에너지를 넣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의 면적을 넣고요. 그 다음에 시간당 얼만큼 에너지가 지나가는지를 보면 이게 빛의 세기라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자, 요 공식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서 시간당 여기를 지나가는 에너지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면적 S로 나누면 한 점당 에너지가 돼요. 한 점. 당 시간당 에너지가 됩니다. 그거를 빛의 세기라고 하고요. 또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봐도 돼요. 전체적으로 통과한 에너지를 E라고 하면 전체 면적을 S라고 하면 전체 에너지를 전체 면적으로 나눠도 한 점당 에너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잘 맞춰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한 점을 통과한 에너지면 한 점의 면적을 넣는 것이고, 전체를 통과하는 에너지면 전체 면적을 넣어서 한 점당 에너지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 한 점당 에너지를, 한 점당 시간당 에너지를 빛의 세기라고 한다라고, 이제 어쨌든 공식을 쓰려면 정확한 식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필요 없는 건 지우고요.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지우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빛의 세기는 의미가 한 점당 또는 면적당 시간당 에너지를 빛의 세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E 나누기 면적, 시간 나누기 면적 S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한 점에 있는 전체 에너지니까 전체 에너지는 빛 한 개 곱하기 n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얘는 공식이 빛 전체 에너지죠. 그래서 빛 한 개 에너지에다가 n을 곱하면 빛 전체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요 공식을 빛의 세기는 에너지에 비례한다. 고
적으시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흑체 복사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걸로 정해져 있으니까 흑체 복사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볼까요? 광자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이제 이 공식을 적으면서 풀어봅시다. i는 뭐에 비례합니까? 그러면 한 점의 전체 에너지에 비례하고 전체 에너지는 n 곱하기 hf이다. 또는 파장으로 얘기했으니까 빛의 세기 i는 에너지는 n 곱하기 h 곱하기 람다분의 c이다. 이렇게 적은 다음에요. 필요한 거는 파장만 필요하니까 나머지 상수는 일정한 값은 제외해 버리는 겁니다. 얘는 상수고 얘는 상수니까 제외해 버리면 되겠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빛의 세기는 뭐에 비례하는가 하면 개수에 비례하고 파장분의 1에 파장에 반비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볼까요? 첫째, 람다 제로가 크대요. 그래서 람다 제로가 크면 얘가 T1일 때죠. 개수는 작다. 왜냐하면은 빛의 세기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죠. 다시 읽어주면 빛의 세기가 동일하려면 이제 람다 제로가 파장이 크니까 요거 설명을 좀 이상하게 했죠. 미안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자, 설명을 거꾸로 했죠. 봐보죠. 자, 첫째, 빛의 세기가 동일하려면 파장이 람다 제로가 크니까 이게 T1일 때죠. 람다 제로가 크니까 전체적으로 작죠. 작다. 그러므로 얘가 동일한 상태에서는 n의 개수가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수가 T1일 때가 많다. 이것이 결론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꼼꼼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이렇게 꼼꼼하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흑체 복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분석 방법인 빛의 세기, 면적당, 시간당, 에너지라는 공식을 적고 그 다음에 요 n은 그 점을 지나가는 빛의 전체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i는 2에 비례한다라고 이렇게 적어서 문제를 풀 때 이것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분석해서 풀어봤습니다. 같다는 아니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설명이 좀 흔들렸는데 그냥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